안녕하십니까. 소방단기업과 대표연사 김수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라시고 그리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난이도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평이한 수준이고요. 물론 이 당황했겠지만이란 말을 왜 썼냐면은 소방학 때문에 분명히 당황했을 거니까. 그리고 소방학을 풀다가 시간에 쫓겨서 영어의 배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압박감이 컸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황했겠지만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복원시킨 이 자료를 딱 제대로 시간을 재고 풀었다면 평이한 수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시험, 이때가 가장 어려웠을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8년 상반기, 이번 시험이 이제 이 중간 정도, 최근 이 개념 보면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 하반기,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직접 시험을 보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쉬웠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되었느냐? 작년 하반기보다 약간 어렵게 되었냐면 독해의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칭 추론이라든가 불일치, 연결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문, 그러니까 직렬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문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소방하고 연관된 지문들이, 이게 사실 17년 상반기에는 그랬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전혀 그런 지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직렬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러니까 경찰 시험도 보면 경찰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런 그 지문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이번에. 그 다음 순서 배열과 같은 고난도 유형은 정답률이 가장 또 낮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거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출제된 걸 딱 보겠습니다. 완전히 이게 독해 중심의 그러한 우리 직렬이 독해 중심의 그런 시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해는 무려 12문항이 나왔습니다. 무려 12문항, 60%입니다. 60%. 그리고 어휘도 5문항으로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독해하고 어휘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생활영어 비중 확 줄여서 한 문항 나왔고요. 문법 2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독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독해가 많이는 출제되었지만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깎아먹을 만한 건 별로 없었고요. 점수를 깎아먹는 건 여기 어휘 문제, 문법. 근데 문법은 저랑 했던 거, 찍기 특강에서 했던 거 다 나왔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80에서 85점 했으면은 충분히 선방한 것이고요. 잘한 겁니다. 영어 때문에 여러분 그 손해는 보니 절대가 없는 점수죠.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복원. 이번에는 복원이 조금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제가 복원하는 거를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채를 갔죠. 특채 가서 혼자 60분 동안 하느라 좀 약간 많이 버거웠고요. 공채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연구원을 보내서 했는데요. 뭐가 조금 달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청 문제, 고등학교 교육청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 문제로 만들었던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빨리 올려달라, 공개해달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천히 공개한 이유는 짜깁기를 했어요. 이렇게 잡지에서 가져오고 저널에서 가져오고 신문에서 가져오고 온갖 짜깁기 문제였기 때문에 단순 교육청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특채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거의 100%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지금부터 복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흐름 무관, 저랑 했던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유형이었고요. 자, 주제 파악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제 파악. 그래서 초반에 주제를 잡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난이도는 합니다. 크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얼만큼 이제 평이했는지. 자, for thousands of years. 자, 초반을 잘 읽으라고 했죠. 자, 그 수천 년 동안에 sculptures has filled many roles. 이때 sculpture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뭡니까? 조각이죠, 조각.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조각이 has filled, 채워왔다. 뭐를? 많은 역할을 인간 삶에서 채워왔다는 거예요. 조각. 그 다음에 the earliest sculpture, 최초의 정말 초창기의 조각은 was made,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뭐 하도록? 마법의 힘을
사냥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계속 이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after the dawn of civilization, 자 문명의 동틀력 이후에 statue, 이게 뭐예요? 동상이죠. 그러니까 조각과 연관된 말인 거죠. 그렇죠? statue. 자 statue가 사용되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상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다 조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조각이라는 것이 헌터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동상이라는 것이 또 막 이제 그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계속 동상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in the Western world, 자 서구 세계에서 there is a famous portrait. 유명한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 자화상이 되어 있다. 자화상이 있다. 이게 조각입니까? 아니죠? 벌써 이 말이 거슬리고. 오케이? 자 누가 만들었다? 얘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뭐 자화상이 있다. 이름 모나리자. 여기서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초반을 잘 읽어서 주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주요했던 것이고, 자, 이 주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장을 잡는 거. 그렇죠? 일반적인 뭐 수능 유형이 되지만은 고2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수준은 우리는 고2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고2 정도의 수준으로 딱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데 난이도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가 영어라는 약간 변수는 있지만 선지도 사실 굉장히 명확해요. 자, 봐봐요. 그 후반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자, they clearly depict. depict라는 게 묘사하다. 자, 이 돌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Such dinosaurs. 다이너소어가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공룡을 묘사하고 있고, 이 공룡 이름이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나도 몰라. 자, 공룡을 막 이렇게 묘사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human figures 뭐라고 써 있어요? 인간의 형상을 뭐했다고? 묘사했다고 됐죠. 그러니까 공룡도 묘사했고요, 공룡도 묘사했고, 인간의 형상도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 볼까요? None of the carving on the Ica stone. 아이카 스톤에 있는 그 어떠한 조각도, 이 새기는 것도 portrayed human. 인간을 나타내지 않았다. 인간을 묘사하지 않았다. 아까 묘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주 그냥 아주 명확하게 정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출제를 했었고,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주제. 자, 볼게요. 이것도 원래 뭐 강의를 우리가 평상시 수업할 때는 항상 선지부터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했었고요. 선지를 볼 때도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말만 잡으라고 했었어요. 뭐 반복되는 말 보면 뭐 직원 봐봐요. 이게 직원이죠. 직원. 그다음 뭐 리더 있고 직원 있죠. 그다음 이것도 직원이거든. subordinate이 원래 부하란 말이에요. 부하.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읽으면서 아, 이거 직원 얘기구나 이렇게 딱 잡으시면은 도움 된다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이제. The reluctance. 자, 주어. 꺼림이죠, 꺼림.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꺼리는 행위예요. 직원들이 꺼리는 거야. 뭐 하는 걸? To provide feedback. 이거 하는 걸 꺼리는 거죠. 피드백을 제시하는 걸 꺼리는 거야, 직원들이. deprives 동사에게 된 거야. 이게 꺼리는 것은 deprive한다, 박탈시킨다. 자, 그 리더들에게 이거를 박탈시킨다. 이거는 사실 deprive라는 꼬리를 알면 해석이 훨씬 더 평이하고. deprive, A of B. 이거 많이 봤죠? 그지? A에게서 B를 빼앗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러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부하들이 꺼리는 거죠. 뭘 꺼려요? 피드백을 제공하는 걸 꺼리는 거야. 사장아, 너 왜 그딴 식으로 사니? 이런 식으로 뭔가 피드백을 딱 줘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걸 좀 꺼리는 거야.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이게 꺼리는 것은 leaders, 리더들에게서부터 뭘 앗아간다? 가장 중요한 발달의 어떤 자원 중에 하나를 앗아간다. 됐죠? 이용 가능한 그들에게. 끝났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리더들에게 이 중요한 걸 앗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 해야 한다는 거야?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거지.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 문장에서 이미 다 주제는 줬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글을 작게 되면은 뭐 하나 더 가볼까요? 봐봐요. 사실 끝난 건데 이거는 하나만 더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Traditionally. 이거 말했어. 이게 이런 말 나오면 초 뒤에 가다가 시간 대조가 된다.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이란 말이거든. 그럼 분명히 뒤에서 뭐 now, 뭐 today, 뭐 이게 역점 뭐 이런 게 나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쪽팔리게? 나오잖아. 이렇게 알았죠?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알았죠? 글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전통적으로는 뭐 이렇고 중요한 건 현재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봐봐요. 여기 봅니다. 이제 as it turns out, however, 자, 그러나 the appraisal 이게 이제 appraisal 평가. 자, 그 직원들에 의한 평가 of 뭐에 대한 평가냐면 자신의 보스에 대한 평가죠. 우리 보스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은 tends to be more accurate. 자, 이런 평가가 뭐하다고요?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예측기가 된다. 자, 뭐에 대한 예측? 장기적 성공에 대한 예측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예측했던 거 똑같잖아요. 직원들에 의한 평가가 더 정확하다. 직원들이 평가해야 한다잖아. 그치? 더 이상 이거 가치가 없는 거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1번이 돼야죠. Importance of getting 직원들의 피드백을 얻는 것의 중요성. 알았죠? 얘가 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초반에 이미 빡 줬죠. 주제를 던져줬죠. 그리고 글을 좀 읽어봤던 학생이라면, 그리고 저랑 이거는 애티튜드 시간 옛날에 했었는데 1, 2월 과정에서 전통적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서 저렇게 뒤집어지고 저희가 주제가 된다라는 말을 했었고, 다시 한번 이런 주제를 확인하는 연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게 문장 끼워 넣기죠. 학생들 좀 까다로워하는 거. 자, 보시면 이거는 우선 봐봐요. 말도 안 되는 거는 이거라면 말도 안 되는 짓 돼. 요거 4번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돼.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If no one else looks puzzled. 만약에 그 누구도 퍼즐해 보이지 않는다면. 퍼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황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퍼즐 드니까 만약에 그 누구도 당황해 보이지 않는다면 she will conclude.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자,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중에서 뭐가? 대명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대명사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아무도 당황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녀가 결론 내릴 것이다. 뭐라고 결론 내리면은 she is the only one.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구나. 이 방에서, 뭐 당연히 교실이겠죠. 자, 이 방에서 유일한 사람이구나. 물론 여기만 딱 읽었을 때는 교실인지 모릅니다. 그냥 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따 밑에 읽어보면 교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이 교실에서 유일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머티리얼을 겟하지 못한 사람. 자신만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만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됐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뭐 예측하기는 뭐 상당히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선 이거라도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만 파악하는 것도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봅니다. 이제 Let's say that one of my students is confused. 자,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 내 학생들 중에 한 명이 confused, 혼란스러워요. 뭐에 대해서? The class material. 그러니까 수업 때 배우는 자료잖아요. 어떤 자료냐면은 내가 방금 다룬 자료를 혼란스러워해. 그리고 학생 중에 한 명이 wants to ask me, 나한테 요청하고 싶어해요. clarify,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clarify라는 것은 상세하게 하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 다음에 before raising her hand, 손을 딱 들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 she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she, 그죠? 이게 누구예요? 친구, 내 학생 중에 한 명이죠. 됐죠? 자, 그러면은 그 손을 들기 전에 이 학생은 will likely look around. 뭐 한다? 주변을 돌아보죠. 오케이?
여러분도 그러잖아. 항상 주변을 의식하니까. 바로 딱 손들기보다는 주변을 우선 딱 돌아봐야 할 거 아니야. To around to room to see if. 자, 이제 방 주변을 돌아다보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if.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see if라는 것이 어떤 여부를 확인하다예요. 여부를 확인하다. 그러면 그 자신의 그 동료,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혼란스러워하는지, 혹은 have her hands up as well. 자, 이건 as well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자료는 잘 돼 있을 거고요. 여기가 지금 이상한 거고요. 여러분 자료는 잘 돼 있을 거예요. well이라고 돼 있어. well.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혹시 손을 들고 있는지. 자, 이거를 갖다 이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to avoid looking stupid.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 남들 손 안 드는데 나만 딱 들면은 뭔가 좀 나만 찐따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she may choose to keep her hand down. 자, 그녀는 계속해서 뭐 하기 선택해요? 손을 그냥 딱 내리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keep이라고 했잖아요. keep.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전에 손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내린 것을 계속 이러고 있는다는 거죠. 이렇게 들지 말자. 그냥 계속 내리자.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not ask me her question.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지 않기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하겠어요?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4번 이런 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 학생의 예시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그 학생의 예시가 나온 것은 저 3번 앞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골랐어야 합니다. 오케이?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죠, 이거가. 자, 이제 5번. 자, 5번은 그 밑줄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뭐 기억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걸 복원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포인트 묻는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필립 톨레다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대요. The last days he thought he would have with his father. 자, 그 마지막 날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자신이 생각할 때 아빠하고 보낼 그 마지막 날들의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그럼 이 사람 한 명. 그다음 톨레도의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그리고 그 사건은 caused him.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 거예요. 이거 누구겠어 이거? 이거 누구겠어? 저기죠 톨레도, 그렇죠? 그럼 얘를 깨닫게 한 거야. 뭘 깨닫게 했냐? 자신의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이거 쇠약해지고 있겠구나. deteriorating 이런 거 다 고등어휘란 말이야. awaken. 됐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됐죠? 그다음 he, 이게 조금 봐봐요. He had no short-term memory. 그 사람은 할 때 이 그가 둘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 지금까지 남자는 둘 등장했어. 아빠하고 톨레다노. 그렇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사람은 had no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이 없었어요. 오케이? 잘 들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는 결정적 단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Which made him. 자,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잊게 만들었어. 단기 기억이 없으니까 계속 잊어버려. 뭘 잊어요?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누구겠어?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만 이제 2번만 아빠였고요. 나머지 1, 3, 4번 지금 뭐 정확히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은 1, 3, 4번은 다 얘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랬죠? 신유형으로 등장하긴 했지만은 뭐 원래 수능에 있던 유형인 것이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정답률 평균적으로 80, 90%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대명사에 대한 문법적인 정리만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잖아요. 문법 문제는 특강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 했어? 특강 때 뭐부터 보라고 했어? 유형을 막론하고 써놨잖아. 유형을 막론하고 동사부터 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뭐 4개의 선지를 준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정오 판단 문법 문제이든 지문으로 준 이런 문법 문제이든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동사부터 보는 겁니다. 원래 그랬죠? 그래서 이때 또 기억 안 나요? 배째요? 막 이럴까봐 3월 25일 날 이때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 넣어놨고요. 오케이? 자, 봐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편의상 where 절 보면은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떨어져 있죠. 주어 동사 거리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한다고 했어요? 수일치 문제. 됐죠? 그다음 동사 빼고는 문법 문제라는 게 성립할 수 없다고 했어. 동사 빼고는 나보고 만약에 나 출제자야. 근데 동사 빼고 출제해서 하면 나 못 내. 돈 안 받을래요. 안 낼게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야. 자, 동사. 그다음 some reports received will be. 자, 어떤 학생들은 지금 주어 한 다음에 동사가 두 개네. 막 이런 학생이 있어. 그게 아니라 얘 뭐예요? 분사예요. 제가 직기 특강 때도 말한 것처럼 분사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received 받아진 reports가 되는 것이고 됐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어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But 데이터고요. 주어. Supplied 공급받은 분사. By the emergency forces. 오케이? 자, 근데 emergency forces에 의해서 공급받은 데이터는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없어.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없어. 동사 자리인데. 그랬죠? 이렇게. 동사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죠? 동사부터. 그래서 그다음 4번 말했잖아요. The fact 뒤에는 대신 뭐라고 맨날 말했어요? 그냥 동격으로 보세요라고 했죠. 동격의 대 이것도 역시 찍기 특강 때 3월 25일 날 했던 겁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이거 나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억나요? 진짜 또 기억 안 나요? 배째세요? 이럴까봐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죠?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3월 25일 같은 날이에요. 심지어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1강에서 10분 내에 다 나와요. 내 기억이 맞다면 10분 내에 다 나와요. 자,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멸의 의미를 가진 die, disappear, 소멸, 사라지다, vanish, 우리 직렬은 나오기엔 좀 힘들 것이다 하면서 말했던 vanish. 그다음 die, 이렇게 소멸의 의미를 가진 놈들 자동사다. 자동사는 불가하다. 뭐가? 수동태 불가하다 말했었죠. 수동태 드립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동태 딱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 뻔하다니까. 문법은 나오는 게 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적중이 그대로 된 겁니다. 뭐 이걸 뭐 특강만 잘 들었으면 그리고 복습만 잘했으면 충분히 맞았을 것이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 오늘 듣고 계속 반복하세요란 말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나올 건 뻔합니다. 항상. 그렇죠? 자, 그다음 8번. 8번은 뭐 난이도 쉽죠. 보시면 boncare, 자, boncare라는 것은 목표로 한다. 잘 봐요. 성격만 나열되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이거를 목표로 하고 병렬 보여요? to 이거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 비슷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boncare는 화상을 케어하는 것은 고통을 줄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플러스의 방향. 자, physical protection, 신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플러스의 방향.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방향. 그렇죠? 플러스의 방향. 당연한 거 아니야? 병렬이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빈칸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길이 가지고 빈칸추론 뭐 독해내 하긴 좀 애매하고 뭐 어휘로 봐도 되고요. 독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휘에서 플러스의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adverse, 이거는 역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대의 이런 말이죠. 그다음 deficient라는 것은 나랑 많이 했던 단어예요. 부족한이란 말이었고요. 마이너스. 그죠? 그다음 inadequate, 불충분한 마이너스. 오케이? 칠판에다 정말 수없이 적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favorable, 얘만 호의적인 플러스의 방향이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거는 쉬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난이도 하로 돼 있어.
자, 이 정도는 난이도 중정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틀린 거 오면 보통 1번 아니면 4번, 그렇죠? 4번과 이제 1번, 2번, 3번 하신 분은 좀 이게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쪽이 관건이 아니라 보통 1번이냐 4번이냐 이게 갑론을박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둘 중에 하나는 어이없는 거 한 겁니다.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오케이? 자, 보시면 The owner of the property has the sole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the property is equipped with a minimum of one smoke detector and fire extinguisher. 지금 보시면 여러분 좀 분위기 느끼셔야 하는 게, 물론 지금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포장지를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burn care 어때요? 소방, 구급, 구조 이것과 연관돼 있죠, 그렇죠? 지문 특징 자체가. 여기다 보면은 뭐 이제 그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그 부동산 그 매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건물 얘기하고 있고, 이 안에 보면 smoke detector 이게 뭐예요? 연기 감지기. fire extinguisher 이게 뭐예요? 소화기,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포장지 자체가 지금 좀 소방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 건물의 주인은 sole responsibility, 유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 딱 책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 가지고 있냐면 ensuring, 확실하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뭘 확실히 하냐면은 그 건물이 이게 장비를 갖추다 할 때 쓰는 거죠. be equipped with, 어떤 장비를 갖추다. 그 건물이 최소한의 스모크 디텍터 하나하고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소화기는 갖춰야 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누구 책임이다? property 주인 책임이다. 됐죠? 그 다음에 for properties with several floors. 근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건물이냐면은 뭐라고 해야 돼? several floors. 층,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2층, 3층, 4층 이렇게 다층 구조로 된 그런 properties에게서는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뭐가 권고되느냐? 이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각 층에 하게 갖춰놔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각 층에 하게 갖춰놔야 한다고. 오케이? 이용 가능하게 갖춰놔야죠. 이것들을 이것들, 그렇죠? 이것들을 이용 가능하게 갖춰놔야 한다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지 available. 응? 그러면 나는 왜 소수민족인데? 인공이니까 인공이니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 응? attentive는 뭐 주의를 기울이는 말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 틀렸다면 4번 많이 했잖아요. 4번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일회용. 뭐 쓰다 버리는, 뭐 쓰고 버리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disposable. 왜냐하면 dispose란 말 자체가 이게 처분하다라는 말인데,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한다고 저희가 패션 편에서 말했던 거야. dispose of. 패션 편에서 우리 이제 뒤에 전치사 따라오는 동사의 꼬리 정리할 때 dispose of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죠? 네, 안 나죠? 찾아봐. 있어요. 자, 보세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번까지 하고 나 잠깐 쉬어야겠어. 우리 댓글 보고 답변도 해주고 10번까지 하고. 보세요. 난이도상 어렵죠. Danny can be quite blunt란 단어가 나왔어. blunt. 원래 blunt란 말이 무슨 말이면 무뚝뚝한. 어휘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추론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단어가 쉽진 않아요. 요거 candor, 그죠? 이걸 모르면 추론은 또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뭔 말이겠죠? 이걸 알면 추론은 가능한데 이거 모르면 이것도 몰랐을 거거든. 그러니까 추론이 어려웠겠죠. 이게 솔직함이거든요. 솔직함. 자, 그럼 정리. 이 blunt라는 것은 데니가 굉장히 blunt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무뚝뚝할 수 있다, 퉁명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퉁명스러울 수 있다, 무뚝뚝할 수 있다. 얘는 뭐 고려 안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 고려 안 한다. With his great candor, 어떤 그 솔직함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무뚝뚝하다 이걸 말할 때 쓰는 거 reluctant.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많이 봤잖아. 꺼리는, 지워야지 이거는. 둥. 그다음 hypothetical. 이거는 가설, 그렇죠?
그다음 이건 뭐 이거 아니죠. 오케이? 이건 다 할 것이고. straightforward, 직설적인, 솔직한, 그냥 있는 그대로 팩폭하는. 이게 straightforward가요. 말 그대로 그냥 straight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팩폭할 때 쓰는 게 이제 straightforward죠. 오케이? 자, 뭐 어떤 학생이 뭐 예스 모의고사 교재에 straightforward가 있다고 뭐 이제 보내줬는데. 뭐 적중이라고 보내줬는데 그건 적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문법 문제로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문법 문제 있는 거를 갖다가 적중이라고 하면 그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이라는 거. 11번 steer clear of. 이건 수거기 때문에 안 외우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 생각은 이렇게 있겠죠. clear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거니까 이제 이렇겠지. 그지? 뭐 내가 그 마음은 아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추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 뜻은 avoid예요. 피하다란 말입니다. steer clear of가 피하다라는 수거입니다. 수거. 그래서 수거가 출제가 되었죠. 자, 뭐 eliminate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eliminate 모르면 eliminate 돼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단어고요. 지금 여러분이 좀 보셔야 할 건 뭐냐면 계속 제가 좀 보여드릴 거는 단어의 수준을 보세요. avoid, land, eliminate, collide. 다 수능어휘라는 거야. 그렇죠? 수능어휘. 그러니까 선지를 줘도 수능어휘로 딱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좀 일행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렇죠? 달라 일행 거랑. 자, 제가 그 일행에서 출제되었던 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일행에 출제되었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2번에 출제된 거 2번에 봐봐요. 뭐가 나와? 선지 막 이런 게 나와. 느낌 와요? 선지, dilettante. 느낌 오냐고 지금. 일행책 공부하시는 분들 느낌 와요 지금? 대마고지. 뭐야 이거 막. 느낌 오냐고. 계속 공편토 할 거야? 편입할 거냐고.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물론 뭐 인디지너스라고 우리 작년에 나왔던 거 나왔는데 선지에 있는 수준들을 보라고. 인디지너스는 건 당연히 이제 일행에서는 수능어휘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는. 자, 뭐 ravenous 이런 것도 나오고. 다르죠, 느낌 자체가. 오케이? 공부를 지금 초시생은 뭐가 달라 이럴 수 있고요. 뭐가 달라 이럴 수 있겠지만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우리 진료에서는 이런 걸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죠? 오히려 이걸 공부할 시간에 아까 봤던 우리 직렬과 연관된 단어들을 하나라도 더 보는 것이 훨씬 더 합격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 오케이? 자, 그다음 갑니다. 어휘 문제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어려워요? 고등어휘예요. 수능어휘. 수능어휘라고요. antonyms, property. 아까 앞에서도 왔던 단어잖아. 그죠? 다르잖아. 느낌 자체가 확 다르잖아. 자, 봐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다만 문맥에 놓였기 때문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In the broadest sense, 가장 폭넓은 측면에서 보면 disaster는 갑작스럽고, 재난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다. 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됐죠? 그 다음, 재난은 또한 정의될 수 있다. 뭐라고 정의될 수 있냐면은 불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 that reaches, 도달하는. 자, 뭐에게 도달하는? large proportion. 물론 답을 고르는 학생은 proportion을 골랐을 겁니다. 비율이라고 외웠을 테니까. 그렇죠? 비율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large proportion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비율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misfortune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the worst. 그러니까 잠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에서 많이 보지 않았던 학생들, 여러분 단어 외울 때 예문 안 보시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것들
그냥 1대1 대응해서 외우잖아요. 비율 이렇게만 외우기 때문에 문맥에서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항상 독해에서 많이 봐야 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알았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worst 단어가 있는데 재난 둘 다 똑같은 말. 이거라든가 이런 단어는 또한 사용된다. 뭐로 사용되냐면은 재난의 엔토님으로 사용된다. 물론 이게 수능 어휘를 약간 상회하는 어휘이긴 합니다. 이거는 반의어라는 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난과 이 재난은 반의어가 아니거든요. 반의어가 아니라 동의어죠. 시노님. 시노님은 명확히 수능 어휘예요. 그렇죠? 명확히 수능 어휘입니다. 엔토님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자가 얘는 뜻을 줄만 합니다. 밑에가 이 수능 봤을 때 기억나요? 여기다 뜻 주는 거? 오케이? 제가 수능 어휘를 약간 상회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기에 속할 단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에 속할 단어들. 만약에 여기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휘가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에는 아예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런 단어는 단어를 쉽게 바꿔버려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는 수능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아까 봤던 막 대마고지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오케이? 분명히 달라요. 됐죠? 정답 3번입니다. 시나님은 동의어란 말이죠. 동의어. 자, 여러분 우리 해설 강의 왜 봐요? 해설 강의는 출제 경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알았죠? 자, 흐름 보세요. 일행하고 뭐가 다른지 분명히 수준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지문의 내용 보세요. 또 어떤지 잘 보세요. 이것도 난이도는 쉬워요. 왜 쉽냐? 봐봐요. 이게 유형이 연결사 유형이죠. 오케이? 여러분 연결사 however, in other words, as a matter of fact, in fact 정말 많아요. 그렇죠? in addition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 중에서 수많은 연결사 중에 제일 잘 아는 연결사가 있어. 그게 뭐예요? however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For example. 우리 학생들은 for example 정말 잘하거든. 오케이? 하라고 평가한 이유는 for example이 정답이니까. 오케이? 자, 봐봐요. 이건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앞 문장 볼게요. If it is used enough. 자, 만약 그것이 충분히 사용된다면,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사용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along with 그 낡은 의미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Imagine that. 자, 한번 상상해 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Imagine 이거 언제 쓰는 줄 알아요? 이거는 suppose랑 같은 말이고, 이거 완전 꿀팁이죠. Imagine, suppose 이런 말 나오면 예시입니다. 그렇죠? 예시예요. 볼 것도 없어요. 예시. 아니면 어떡해요? 맞다니까 예시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접속사 중에서 막 if 이런 거 나오면 만약 뭐뭐 한다면 하면서 이게 가정할 때 이것도 다 예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imagine 다음과 같이 한번 상상해보자 이러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시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득입니까? 선지의 for example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다음 거 갑니다. 자, 14번. 이것도 연결사 문제인가? 연결사 문제네. 그렇죠? 연결사 문제. 난이도가 하네? 왜 또 할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연결사가 뭐라고요? For example, 그렇죠? For example. 얘가 좀 출제하다가 얘가 아니라 이분이 출제하다가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출제하다가 귀찮아하면서 이제 이런 티가 나는데 봐봐요. 원래 두 문제 연결사를 내면 제가 전환기 쌤처럼 욕할 수는 없고 두 문제를 내면은 또 서로 다른 연결사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for example 여기서 또 for example 내고 여기서 또 for example 내면 이게 욕은 안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튼간에 B번 보게요. Writing in his diary in 1520. 자 1520년도에 자신의 다이어리에다 글을 쓰면서 그 상인 나오죠. 상인. 구체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오케이? 자, 이 사람이 marveled at, 막 경탄했다, 감탄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뚝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예시다라는 걸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그래서 난이도가 쉬워졌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였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Hey, still. 이거 연결사 제일 앞에 쓰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이거 저랑 했던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아직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일 앞에 쓰이면 그러나라는 말로 쓰입니다. 제일 앞에 쓰이면 이렇게 문 뒤에 딱 쓰이면 그러나 오케이? 자, 그다음에 15번 갑니다. 다 읽어야 합니까 이거? 다 안 읽습니다. 쭉 건너뛰고. 자, 여기서 할게요. I have booked a room. 여러분 book이 동사로 쓰면 무슨 말이에요? 오랜만에 표정 박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약하다. 그렇죠. 나는 방을 예약했다. 자, 여기 퍼시픽 호텔에다가 방 예약했다. 3일이라고 했죠. 됐죠?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물어봤길래 3일이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거니? 이런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난이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보니까 난이도 분명히 쉽죠. 그렇죠? 어려운 게 그닥 없습니다. 그닥. 자, 그다음에 16번. 제가 그 평상시에 그 정규 수업하면서 우리 소방직은 주제, 제목, 요지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모든 시험에 우리 직렬 시험의 중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번에도 주제, 제목, 요지 이쪽만 벌써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쉽게 나왔어요. 여기는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빨리 맞아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지 볼까요? 음식, 문화, 음식, 문화. 다 이제 문화나 이쪽이 보이네요. 자, 시작할게요. Ideas of beauty in women. 자, 그 여성 안에서 미의 이상. 됐죠? 미의 이상은 may 조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나와야죠. 근데 얘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동사 여기 있잖아요. maybe. 그러면 이 아름다움, 이 미에 대한 이상, ideal 이것은 maybe 뭐일 수 있다? 연관될 수도 있다. Closely related.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뭐하고? 방식과 사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삶의 방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걸 딱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편안한 글입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잘 봐요. 문화권이 있어요. 문화권. 근데 어떤 문화권이냐면은 where technological control over food supply is slight and food is frequently scarce as a consequence까지 보세요. 자, 기술적인 어떤 지배, 기술의 통제라고 할까? 기술의 통제. 뭐에 대한? 음식 공급, 식량 공급에 대한 기술 통제가 slight, 미약하고 음식이 종종 희박한 그런 문화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화권 같은 경우에 음식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그런 문화권에서는 fat woman, fat한 woman이 뭐라고? 간주된다. 뭐로? 아름다움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뚱뚱한 사람들이 미의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대조를 시킬 줄 알았어야 돼. 사실 첫 문장에서 물음표가 딱 같다 하더라도 이 문화권과 이 문화권의 차이만 알았다면은 분명히 풀 수 있거든요. 금방. 봐봐요. In cultures 문화권 나오죠. 근데 어떤 문화권이야? Where food is abundant 나왔잖아 이게. abundant하고 어디 갔어? scarce 반대말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음식이 abundant하고 그다음에 여자가 좀 일을 거의 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비만은 뭐하다? 간주된다. unsightly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쉽게 말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화권마다 미의 기준이 뭐하다? 다르다. 자, 근데 뭐예요? 선지 봐봐. 선지가 얼마나 성의 없는지 보라고. 오케이? 미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미가 몇 개 있냐고. 미, 뷰티 몇 개? 하나잖아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것조차 지금 틀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지금 영어를 등한시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난이도 그래서 4예요. 그렇죠? 원래 그 문제라는 것은 변별력을 갖출 때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선지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전 예스 모의고사에서 뭐 했어요? 선지 가지고 막 변별력을 높였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욕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여튼간에 원래 방식 자체가 출제 방식이 그렇게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변별력을 이렇게 가를 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이거 또 많이 틀렸던데. 이거 왜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자, 봐봐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우선 당연히 읽죠. 읽은 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하면 뒤에 이제 이어질 내용 예측하라고 했고, ABC를 볼 때 항상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연대지라고 했죠. 연대지. 출제가 된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however 딱 있고요. 연결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t이라고 대명사 보이고요. 물론 A번도 포함이 되죠. 자, 잘 봐요. 근데 이게 왜 쉽게 끝났어야 하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 봅시다. 각각의 유형이 있어요. 무슨 유형? built-in building. built-in이 내장된이에요. 안에 갖춰진, 내장된. 그럼 각각의 내장된 건물의 화재 보호 시스템의 유형은 요구한다. 됐죠? 이제 fire protection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요구한다. 서포트를 요구한다. 지지를, 지원을 요구한다는 거야. 뭐로부터? 여기 소방서로부터 어떤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 소방 얘기네, 그렇죠? 또 소방 얘기. 이번 문항의 특징이 그래요. 그다음에 this support, 이러한 지지는, 소방서로부터의 지지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지지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 그럼 뒤로 이어질 내용은 이런 형태로도 올 수 있고, 소방서부터 지원은 B라는 형태, C라는 형태, D라는 형태, 이렇게 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 이어질 내용이 봐봐요. 이제 그럼 이 various forms를 뒷받침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말이 안 맞아. 그러나 봐봐요. 그러나 그 소방서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니까 아까 여기에서 바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맞죠? 반면에 B를 보세요. It may mean, 그건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it이란 건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다양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Providing,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Supplementing, 보충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뭐를? Water supply를 스프링클러로, 혹은 스탠드파이프 시스템으로. 지금 스탠드파이프 시스템이고 스프링클러고, 특히 스탠드파이프 시스템이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얘네들은 지금 fire protection 시스템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 혹은 controlling, 의미합니다. 통제하는 걸 의미하죠. 뭘요? 물의 흐름을 뭐 activated has로부터 통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혹은 의미할 수도 있어요. conducting 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typical fire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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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지금 뭐 잡은지 알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고. 소방서로부터의 지원은 providing, supplementing 될 수도 있고, 소방서로부터의 지원은 물의 흐름을 controlling 하는 걸 수도 있으며, 소방서로부터의 지원은 바로 conducting 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줄기를 볼 수 있었어야죠. 이 it을 관통해서. 됐죠? 그리고 절대 여러분은 C로 출발했으면 안 됐습니다. 얘가 가로막고 있었거든. 오지마! 이러고 있잖아. 오지마! 생각하고 C로 가면 안 돼. 그랬죠? 이게 빨리 풀렸어야 하는 이유는 B에서 자신감만 가졌다면 바로 끝나는 거야. 그죠? B 선지가 하나였어, 하나. 그러니까 빨리 끝났어야 하는 거예요, 빨리. 얼마나 이득 문제입니까? C가 무려 2개죠? 만약에 실력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되겠어? 이 새끼도 외톨이네? 이 새끼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다 하면서 제끼면서 자기 본인도 제껴지고. 그렇지?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실력으로 풀었어야죠. C가 확실히 아니라는 건 however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요지. 자, 18번 선지 보시면 가끔 뭐 이런 말도 해요. 선생님, 전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잘 못 풀겠습니다. 아니, 이걸 해석 못하는데 지문 어떻게 보니?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자신이 영어가 약하다는 걸 그냥 말하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이 짧은 문장도 해석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죠? 가끔 이상한 말을 해서요. 자, 요즘 소방직에서 선지가 영어로 변하는 것은 그냥 기본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야죠. 자, 어쨌든 간에 TB, 뭐 폭력, 뭐 TB, 뭐 흡연.
어두운 내용이네요. 그렇죠? 흡연과 그다음 TV, 뭐 폭력 내용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Is there cause effect? Cause effect relationship. 자, 이게 인과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인과 관계. Is there 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 뭐하고 뭐 사이에? TV 폭력 사이에서 이 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누구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됐죠? 자, no says entertainment industry. entertainment industry는 no라고 말하고요. yes says 또 다른 뭐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yes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여러분 이런 협회는 그죠? 빨랑빨랑 가야죠. 이런 협회 졸라 많네. 협회. 자, 동사 이렇게 나왔네. 동사. 자, 이런 모든 협회가 뭐 있다? funded 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줬어요. 지원. 자, 연구에 대해서 자금 조달시켜줬죠. 오케이?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인데? 링크 연관시켰어. 뭐하고 뭐를? TV 스크린상에서의 폭력과 그다음 뭐를? 실제 생활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연결시킨 연구. 이 둘의 어떤 인과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빨리 그 결론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결론만. 자, 결론 어디 있을까? 여기 읽어보자. 자, 따르면 letting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자, 아이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TV 보도록. 많은 TV를 보도록 하는 것은 is like 뭐와 같다? 애들한테 담배 피기 다시 애들한테 TV를 보도록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애들한테 담배 피기 하는 것과 같다. 끝났네. 됐죠? 그러면 연구 결과가 TV를 보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바로 이제 폭력을 야기시키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TV의 violence는 TV상의 폭력은 실생활에서의 폭력과 어떤 다시 이것은 무엇에 기여하다 이런 말이니까 자, TV상에서의 폭력이 바로 이제 이 전 세계의 폭력, 실세계의 폭력에 기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흡연 얘기 아니었어요. 2번 흡연 얘기 아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가 TV에 의해서 발달되었다는 내용 아니었죠. 자, 다음에 사망률, 뭐 폐암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쉽죠, 이것도. 자, 그다음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해석까지 해놨어. 자, 그다음 19번. 자, 주제 문제예요. 주제 문제. 볼까요? 선지, 감정, 언어, 감정. 감정 나오는 그림이네, 그죠? 감정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시작. One of the linguistic technology of emotion is venting. venting 하면 참 좋은데, vent가 뭐예요, 이게? 보통 언제 쓰냐면 그냥 표출하다라고 하기엔 좀 약해. 이건 분노 표출에 많이 써요. 분노 표출. 분노를 표출하다. 분노 표출 전용 단어예요. 알았죠? 그럼 봅시다. 언어 기술 중에 하나, 이 감정의 언어적 기술 중에 하나는 venting이라는 거예요. 됐죠? venting. 자, venting. 뭐 끝나네. 핵심어네, 핵심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venting이라는 건 의미합니다. 또 친절해요. 또 설명까지 해줘요. 자, venting은 뭘 의미해요? talking about unpleasant emotions.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의미한답니다. 자기 기분 나쁜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them go away.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다음 unlike consolation and entertainment. 자, 뭐 consolation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나 위안 고등어휘입니다. 그렇죠? 수능 필수 어휘입니다. 자, 위로라든가 entertainment와 달리 아니 뭐 분노하면 누군가 빡치면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which may be as old as language itself. 자, 뭐 위로라든가 entertainment 자체는 언어만큼이나 오래된 건데 자, 어쨌든 간에 venting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어떤 인벤션이다. 최근에 만들어내진 것이다. 뭐 더 이상 읽을 거 없을 것 같은데 venting에 관한 거예요. venting. 볼게요. 선지에서 여러분 우선 venting 찾아야 돼. venting. 몇 개? 선지에 몇 개? 한 개.
얼마나 또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까? 선지를. 오케이. 그래서 벤팅을 몰랐어도 벤팅이 핵심어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럼 풀 수가 있게 되죠. 정답은 4번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 합니다. 얘도. 자, 이제 20번. 자, 20번. 잠깐 물 한 모금만 먹고. 이것도 하란 대로라고 했으면, 하란 대로 하라고 했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봐봐요. 뜨거운 날에 당신의 신체는 several adjustment, 그러니까 약간의 adjustment가 뭐죠? 조정이죠. 조정. 몇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야. 조정, 뭐 조절 이런 말이잖아요. 더우니까 신체가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야. To maintain its temperature. 온도를, 신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adjustment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A, B, C 또 연대지 확인할 겁니다. 오케이? this에다만 밑줄 긋지 말고 this sweat. 오케이? A는 무조건 시작하면 안 돼. 오케이? 왜? sweat이 없으니까. 그 다음 B번. 이런 증가된 혈액의 흐름, 증가된 혈액의 흐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A, B는 아니라고. 오케이? 왜 이걸 시간을 끌고 있냐고. 다 읽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다 읽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만 보면 되잖아 우선. 오케이? 그 다음 C번. 예시가 나오죠. 무조건 C부터 읽는 겁니다. C부터. 자, 예를 들어서 It dilates your blood vessels. 자, 그것은 dilate가 확대하다예요. 확대하다. 신체가 확대한다. 뭐를 확대하냐면은 당신의 그 혈관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봐봐요. 출발이 지금 C죠.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돼. 지금 중요한 건 C에서 A냐 B냐 일로 가는 게 문제인데, 정말 다행인 건 A에는 이게 있고 B에는 this 뭐였지? increased. 그러니까 머리를 빨랑빨랑 잘 써야 한다고. 지금 C는 확실하잖아. A하고 B가 아닌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C로 먼저 출발하는 게 확실한 거죠.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C의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 내가 말했잖아. 항상 단서를 기반으로 꼬리에서 머리로. 됐죠? 꼬리 봐요. 꼬리. 여기 읽어야죠. 여기. 오케이? 구문할 때만 뭐 동사의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별할 때도 꼬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에 땀이 있냐고. 땀. This allows warm blood to cool off, releasing heat, blah blah blah.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됐죠? 땀 얘기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아니네. 일로 가야겠네. 이런 생각 해야겠죠. 그럼 봐봐요. 머리를 찾고 써야죠. 그럼 B로 간다면 이제 B에서 A로 가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B에 또 어디를 보면 되겠어? B의 마지막 꼬리를 봐야겠지. 오케이? B의 꼬리를 봐봐. 뭐가 있어요? 스웨트 있죠. 저기 있잖아. 끝난 거지. 끝난 거. 알았죠? 이게 원래 저희 그 조교들이 이제 복원을 해왔는데, 사실은 원래 복원을 해올 때 여기 우리 연구실 직원도 여기 있지만은 여기를 복원을 못했었어요. 못했었다고. 나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지. 근데 이상한 거야. 이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라고 했었어요?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나 전환기 선생님 될 뻔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상이 있다. 분명히 이상이 있다 해서 원문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원문에 이게 있었어. 이걸 복원을 못했던 거였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순서 배열이라는 것은 단서가 명확해요. 이거 없이는 문제를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말했잖아. 왜 연대지를 안 지키냐고. 네가 연대지 언제 말했는데? 써놨잖아. 2월 22일. 2월 20. 물론 이때만 말한 건 아니에요. 자, 수없이 말했었죠. 그래서 순서 배열은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연대 썼어요? 자, 이제 총평을 좀 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상반기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보단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이한 거라고요. 좀 평이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독해 유형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죠? 새로운 독해 유형이 아까 뭐 있었죠? 뭐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또 뭐 지칭 추론. 또 뭐 있었어요? 기억이 하나 안 나지? 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독해 유형이 있었어요. 문법. 이런 것도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별력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우리가 이제 대비를 했었습니다. yes나 attitude, 그 다음에 뭐 이제 1, 2월 과정, 그 다음에 3월 과정, 자, 여기서 다 대비를 했던 거고요. 지칭 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봐봐, 이거 다 저를 열심히 어루만져 주셨는데 저기 소방 카페에서 이제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yes 모의고사의 그 이제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공채 모의고사. 이건 어렵기도 한데 뭔가 우리 쪽이 아닌 듯한 느낌이다. 그때 이제 실제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예스 모의고사. 여러분 풀었던 거. 그다음 많이 어루만져 주셨네. 쓰레기다. 그렇죠? 뭐 좋죠. 그다음 문법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제가 이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 지엽적 문제 개천에서 짜증난다. 7급에서도 안 나오는 자동사 문제를 전라 넣어 놓는다. 나왔잖아요. 자동사 문제 뭐 나왔어요? 다이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학생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이 여러분보다 많잖아요. 훨씬 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영어만 계속 공부를 해오던 사람이고 전공도 계속 영어입니다. 학사도 영어지, 석사도 영어지, 맨날 영어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뭐 열심히 어루만져 주셨지만은 실제 결과는 이랬죠. 봐봐요. 결과를 보시면 에티튜드에서 연결사 작년 하반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수록을 해놨었고요. 왜 수록을 해놨었냐면은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은 출제 매뉴얼이 없어요. 수능과 다르죠. 수능은 각 유형이 정해져 있고 몇 문항 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러지 않아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대비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칭 추론 문제라든가 연결사 이런 것들 다 이미 대비를 시켰었고 예스 모의고사의 출제 유형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 시험과 예스 모의고사는 결과는 완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휘 분포예요. 이게 전체 시험의 분포. 제 모의고사 했던 거 어휘가 거의 끝을 치죠. 거의 제일 많죠. 주제 제목 요지와 어휘 분포를 높게 해놨어요. 실제 시험도 주제 제목 요지와 어휘가 굉장히 높죠. 됐죠. 배치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다 해놨던 것이고요. 새로운 유형 결과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유형 하지만 우리는 다 대비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전혀 없었다. 지칭 추론, 불일치, 연결사 다 했던 것. 오케이? 그다음 순서배열도 제가 말했던 대로 나온 거는 여러분이 방금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좀 그냥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직렬의 이건 중간중간 말했죠. 올해 같은 경우엔 직렬의 특수성이 반영이 된 그런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화상 얘기도 있고 Fire Protection System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이 직렬 특성이 반영된 지문 혹은 단어 오케이? 이런 것도 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죠. 단어 모르면 끝장나잖아. 뭐 Fire Protection System, Smoke Detector, Fire Extinguisher 다른 뭐 경찰직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렬의 특성이 반영된 지문이나 단어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가장 소방답게 이제 딱 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략적인 걸 좀 얘기를 할게요. 좀 초시생이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독해 비중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근 2개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탄탄하게 해서 고2 수준으로. 난 맨날 고2라고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고2, 고1, 2, 고1, 2, 고1, 2.
그랬죠? 그 정도 수준이 독해 우리 수준이에요. 고212. 그다음 소방 관련 소재를 좀 많이 읽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일반 행정과 공채. 공채냐 특채냐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공채하고 일반 행정은 또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특히 뭐에서 달라요? 어휘가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어휘는 너무 달라요. 문법도 그 범위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독해도 길이 자체가 길이하고 난이도 자체가 다르죠. 그랬죠? 일행은 고3 정도의 독해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는 고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랬죠? 자, 그다음에 뭐 어휘 같은 경우에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이제 노량진으로 딱 오게 되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 혹은 시험 대비를 이제 그 공시생으로서 시험 대비를 우리가 뭐 소시생이라고 하죠. 시험 대비를 처음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어휘장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그 공무원 편입 토익 하지 마요. 알았죠? 우리 토익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편입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거 좀 하지 마요. 나 오랜만에 시작한다. 중학 어휘부터 겸손하게 지발. 알았죠? 대마고지 외우다 걸리면 맞아요 저한테. 알았죠? 그런 거 외우지 말고 겸손하게 중학 어휘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서두르는 거 아는데 그래도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받침이 빠져버리면은 이 펀더멘털 기본이 빠져버리면 절대 위에다 기둥 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어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그 다음에 끝나면 수능어휘로 가는 겁니다. 수능어휘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아까 제가 일부러 계속 이 단어 집어주면서 말했던 것이, 여러분 avoid 보이시죠? available 보이시죠? favorable 보이시죠? 다 수능어휘잖아. 응? 다르잖아요, 어휘 수준이. 딱 기본인 겁니다. 오케이. 다만 우리 직렬 특성상 어휘를 외울 때 직렬의 특성이 반영된 어휘도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까도 여기다가 뭐였어?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한 학생은 선생님 어휘장 추천해 주세요 하면서 도배를 했는데요. 제 거 나옵니다. 다음 달에. 나한테 물어보면 내 거 사라고 하지 누구 거 사라 그래? 전환기 선생님 거 사라고 했겠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제 교재가 나오고 학생들이 워낙 이게 어휘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그 어휘 전체 이 여러분이 외워야 할 단어, 이건 소방 전용 어휘장입니다. 소방 전용 어휘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나오니까 한 5월 정도까지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초, 중순, 그 정도. 그다음 문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법 문제 풀이를 위한 문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영어 기본 개념을 쌓기 위한 문법이 있는데, 지금은 문법 문제 풀이를 위한 문법을 제발 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문제 풀기 문법만 계속하면 바보 돼요. 그랬죠? 이게 언어고 그다음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개념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게 갖춰지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 풀이해야 합니다. 알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 영어 기본을 쌓기 위한, 기본을 갖추기 위한 문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 풀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어차피 나올 거 뻔합니다. 그런 건 나오는 건 제가 알아서 강조할 것이고 제가 알아서 찍어 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선 개념부터 쌓으세요. 기초부터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핵심 개념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나오는 거 뻔하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니까 기초부터 착실하게. 자,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글의 주제 파악,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글 읽고 이거 무슨 말이었어? 라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글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이었는데? 라고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능력이 갖춰지면 여러분의 독해력은 알아서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제목, 요지, 요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갖춰지면 빈칸 추론도 잘하게 됩니다. 알아서. 알았죠? 그래서 주제 파악 능력부터 갖추는 것. 이게 숲 보는 능력이에요. 숲.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까 우리가 출제되었던 유형 다 보여드렸죠?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문장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문장 삽입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 순서 배열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 빈칸 추론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 이걸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다시 어떤 학생은 거꾸로예요. 스킬부터 배워. 잡기술부터. 그러면 안 통해요. 오케이? 아니 예를 들어서 주제 문제야. 근데 뭐 스킬적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should가 포함되어 있을 때, must가 포함되어 있을 때, 뭐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주제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명령문이 딱 이게 있는 거야. 근데 해석을 못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통하려면 기본은 탄탄해야 돼. 그러면 아주 폭발적으로 통해요. 근데 기본 빠져 있고 스킬만 적용한다 무슨 소리야?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시험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압박감 속에서 그러한 스킬이 적시적소에 먹여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 충실, 그다음 유형의 딱 문제 풀이법을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단 직렬에 맞는 다양한 소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뭐 재난, 재해, 구조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런 글도 읽어보는 것이 물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당연히 정리하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실전 가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어휘 같은 걸 정리해 놓으면 실전 가서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어휘가 훨씬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가볍게 쉽잖아. 이건 쉬워요. 그냥 해석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만 뭐 수거가 수거라든가 속담이 이제 정답일 경우만 약간 변수인데 그건 이제 어휘 파트에서 따로 이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이게 생활 영어라는 그 유형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건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한 그 하루 딱 잡아놓고 혹은 며칠 잡아놓고 저와 함께 그냥 딱 정리하시면 끝나는 그 정도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우리 작년에 뭐 하루 만에 하지 않았나? 이틀 만인가? 그때 한번 쫙 정리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제 커리큘럼은 싹 바뀌었고요. 이제 커리큘럼 바뀐 커리큘럼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채 커리큘럼입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이고 자, 보세요. 이건 올해 분명히 하반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짜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초시생 잘 들어요. 당신의 실력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이걸로 시작하세요. 알았죠? 자, 이름이 기존에는 플레이였는데 다 뒤엎었습니다. 알았죠? 다 뒤엎었고 얘는 사라집니다. P가 하나 남아 있어요. P는 지금 여기에서는 김수환의 소방영문법 1.0이라고 제목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밑에 써 있죠. 패션 개정 안 했다. 이 교재는 뭐 개정할 게 없어요. 문법 나올 거 뻔하고요. 저 교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교재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개정할 게 없습니다. 이건 문법 책이자 이 안에 중학 어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800개가 따로 중학 어휘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시생은 무조건 이걸로 출발합니다.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공시영어가 이런 거구나. 소방영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월 과정이 되면 선생님 5월은 너무 느린데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던데 아니 어떡합니까? 소방 단기가 개강을 5월에 합니다. 5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5월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우선 이걸 듣고 계세요. 이미 완강됐어요. 이거는 새롭게 찍을 생각이 없고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완강된 겁니다. 자, 5월 달 되면 5, 6월 과정이 개강합니다. 5, 6월 두 달 과정이죠. 자, 5월 달에는 김수환의 소방 구문독해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랬죠? 아마 5월 첫 주자에 아마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랑 이게 동시에 가는 거예요. 예? 동시에. 그래서 5월, 6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자, 다만 5월 달엔 예를 하고요. 6월 달엔 예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구문부터 해서 해석력을 길러주는 거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문장 단위 해석이죠. 이거는 문장 해석이야. 문장. 문장부터 뭐 해석을 해놓게 만들어 놔야
지문 가서 이제 여러분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는 법을 따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문장 해석 안 되면 지문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지문 독해인 겁니다. 지문 독해. 자, 문장에서 배운 다음에 이제 지문에서 이제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문장 정도는 해석이 되는데 지문으로 가면은 이제 앞에 내용 읽고 막 뒤에 내용 가다 보면 자꾸 앞에 내용 사라진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문장의 유기성을 못 보기 때문인데, 이 유기성은 여기에서 지문 독해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정리 이거 먼저, 그다음 요렇게 5, 6월 과정. 오케이? 됐고, 그다음 공채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공채 전형. 지금 여기에 이 얘만 제외하고요. 김수환의 소방연문법 1.0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새로운 교재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플레이는 사라져요. P 빼고 다 사라져요. 알았죠? 자, 공채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소방영어 2.0, 1.0 다음 2.0입니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죠. 이건 고 1, 2 과정이고요. 자, 이거는 고 2, 3 과정입니다. 그렇죠. 3은 살짝 다르고 대체적으로 고 2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7월 달에 같이 다루는 게 뭐냐면 독해와 문법 2.0 같이 다룹니다. 두 개를 같이 다뤄요. 동시에 다룰 겁니다.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문법 개념 갖추고 문장 해석 시켜주고 그다음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난이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아니, 문장 해석도 안 되고 구문도 못 보는데 왜 문제 풀이 하냐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뭐 10월 달에 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건 해야 돼요. 오케이? 기본은 해야 된다고 항상 개념은.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아니구나. 자, 9월 달과 10월 달, 10월 말에 시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된 건데 9월 달과 10월 달은 9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1.0이 나오는 것이고 10월에는 2.0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시즌 1,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과 난이도로 여러분은 이렇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소방 영단어장이 처음으로 이제 출간이 됩니다. 자, 얘는 김수환의 소방 영단어 공통편, 줄여서 이제 김소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소영이 꺼내야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소영이를 계속 꺼내야 돼요. 그랬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언제 5월 달에 나옵니다. 그렇죠? 5월 달에 출시가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수업 시간에 소영이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죠? 소영이를 들고 다니면서 저랑 함께 이거 꺼내서 이거 확인하고 이거 꺼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면서 항상 모든 수업에 이걸 들고 다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 수거 표현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7월 달에 교재로만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랬죠? 교재로만 제공이 될 것이고 수업으로는 아주 짧게 쳐질 거예요. 그랬죠? 이거는 깊게 다룰 필요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7월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소방스럽게 2018년 5월부터 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